안녕하십니까, 이치배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일 경제 관계 현주소, 최근에는 한일 간의 무역 규제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대응을 했던 그 이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본 산업의 잠재력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은 상당히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은 무역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협력이 중요한지 우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한일 협력의 고도화의 방향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일 관계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 무역 추이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급격하게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부진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과거의 위기 때 한국의 외환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통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좀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일 간의 이러한 급격한 무역 확대는 일본의 초기에는 대외 원조로 인해서 일본산 제품이 부품 소재 기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일본에 의존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점차 한국이 일본 제품을 대체해 나가면서도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발전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수출이 확대되는 한편 대일 수입은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일 수출 수입이 확대되는 구조를 보였다고 하면은 고도 성장 이후에는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의 LG 삼성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추격하고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수평적인 분업 구조, 서로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했다고 하면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겪고, 특히 통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일본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등 디스플레이나 이런 품목이 일본의 수출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한일 간의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분업 구조가 형성됐습니다만은 일본의 제조업 자체가 약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의 대일 수출도 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출 수입의 둔화로 인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제품,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한일 간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마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터 등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할 때 호가를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은 한국의 무역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불화수소와 같은 데는 이제 화학 무기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러한 무역 규제와 관련된 안전보장 체제를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아직까지 완화를 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이슈고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부품 소재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국산화한다든지 그러한 대응을 하고 온 나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 기업도 굉장한 코스트를 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한 생산 차질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허가를 불화수소에 그 당시에는 업계에서는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좀 그런 숨통도 띄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추측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협박을 하는 수준, 위협을 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금화가 안 돼 있고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위상이 한국에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본의 전략의 결과는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국산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관련된 일본 기업을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보면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세계 품목 이외에 부품 소재 소부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축소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100대 품목을 국산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품목 이외에 대일 부품 소재 의존도를 낮추는 그러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줄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는 결국은 한국의 국산화라는 정책을 연결되고 일본 기업에게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의 국산화 정책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지만은 일본 기업하고는 협력을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이제 유지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중요한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손실도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의 무역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첨단 산업에서 한일 간 기업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예민한 첨단적인 구조 속에서 정치권에서 그것을 잘 이제 너무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이 관계를 위태롭게 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한일 관계가 기업 사이드에서는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무역 마찰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다시 현금화가 되면은 규제를 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은 한국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산화 정책에 대응하면서 하지만은
일본 기업 본사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하겠다고 할 때 잘 호가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도 되는지, 한일 관계를 반칙해도 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한일 경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마찰과 경제 안보 정책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너무 이것이 경제 안보는 중요한 시대가 되고 기업의 사이드에서도 일정하게 재고를 축적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둔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이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마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경험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들고 과거에 비해서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고 그리고 대외 개방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앞으로의 성장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만 미중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서구장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코스트 도외시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고 특히 한일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많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일 간에 그러한 부분이 협력할 수가 있고 그리고 DX와 GX 앞으로는 디지털 혁명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통신이라든지 소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선행됐습니다만은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화가 진행됐을 때 제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일 기업이 한꺼번에 그러한 경쟁력이 절간 산업이 디지털화한다 아니면 그린화한다 했을 때 이제 경쟁력이나 생존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거는 한 노력이 화학이라든지 절간, 기계,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각 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그린 기술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 이미 일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30% 넘기 시작하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고령화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 많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65세와 75세는 굉장히 다르다. 라는 부분이고 75세 이상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출생을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산업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한일 간의 경제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한일 경제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야 되는 잠재력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냐? 이미 수출 규모로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비즈니스 안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중요성을 많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참아왔던 과거사 문제도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내지만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잠재력이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는 일본의 파워나 잠재력은 무역이라든지 수출만으로 볼 수 없는 힘이 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최대 순채공국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에 돈줄이 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에 돈줄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해외에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무역 이상의 규모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전체 수출이 에 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기업의 판매액은 한 3.7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기업의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조달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을 한다, 동남아에 수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일본에 있는 공장이 일본에서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본 기업에게 수출을 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한 해외에서 240조 엔이나 수출에 한 4배 가까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 기업이 LG나 삼성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LG 삼성이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 해외에서도 일본 기업하고 네트워크랑 연결되고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일본 기업은 소부장 분야에서 특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일본이 무역 규제로 공격을 하게 된 부분은 결국은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그 자체의 금액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소부장이지만은 틈새를 가지고 있고 다만 그 틈새가 없으면은 반도체를 못 만든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산화하지만은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앞kon정 첨단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일부 kon정으로서 동경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코타와 디벨로퍼가 9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일본 기업들이 강한 후kon정이라고 하면 조립이라든지 패키징 반도체의 웨이퍼의 회로를 만드는 앞kon정 다음으로 후kon정에서 패키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반도체가 원자 크기로 미세화되면서 패키징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반도체 회로에서 예를 들면 에폭시 수지와 같은 기판 재료에서 도전층 전기를 통하는 층하고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이 반도체에 보면 패키지가 있지만 전기를 통하는 부분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미세하게 이제 소재 차원에서 잘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낙대만 했을 때 회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충격으로 가하면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초고도의 초천밀의 패키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이제 어느 나라도 반도체를 못 만드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 그리고 전기 전자나 자동차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반도체 부족 때문에 못 만든다 했을 때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자동차 전문 반도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일본 기업은 그러한 GNT 기업을 수시로 육성하면서 그러한 틈새에 강한 기업을 강화하고 있다. 틈새에 강하기 때문에 그 수출이 없어도 일본 경제에는 피해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나 세계에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기업들의 그 내막을 보면은 아주 틈새 부분의 간첩 기술을 구축하거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만은 아주 고도의 고성능 분야는 이제 100% 점유율을 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EUV에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 장치는 레이저텍라는 기업이 한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삼성이나 TSMC도 그 기업이 없으면은 반도체, 첨단 반도체는 만드는 그리고 뭐 다수의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사실은 한일 기업이 서로의 재정 관점으로 결합한 차세대 제품 혁신에서 효과를 보여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었을 때 LCD는 일본에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품 소재 기업을 태국 파주에 유치를 하고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디스플레이가 LCD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OLED, UKL로 변화하면서 일본 기업하고 더 심도 있게 협력을 하고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와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그 파주 클러스터에서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중요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소재 산업인 LG 화학이 서로 협력을 맺으면서 공동으로 개발했다. 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뭐 디스플레이에서 뭐 LCD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국산화한다 했을 때 그 제조업의 체계 자체는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품 소재가 그대로 일본 기업 거를 쓰는 뭐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분질도 안전하고 근데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국산화가 새로운 산업 OLED로 넘어가면서 그 OLED 자체를 한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소재 부품은 한국 기업 주도로 할 수가 있는. 다만 다 할 수는 없죠. 네,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핵심적인 소재 기업을 활용하면서 그것을 코어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서 처음부터 국산화를 했던. 그래서 이제 OLED 재료 시장을 보면은 LG 화학이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업이 한국계 기업이 관련 소재에서 높은 점유율, 일본 기업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일본 기업하고 협력해서 신사업을 일으키지만은 그 혜택은 이제 뭐 한국이 소재 부분, LG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국산화하는 효과보다는 일본 기업하고 협력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 혁신을 일으키는 게 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의 밑바탕에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구조를 보면은 세계 최고급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강점은 모듈, 대규모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금액이 크고 또 점유율은 뭐 세계 각국이랑 경쟁하지만은 규모가 큰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작은 분야지만은 규모는 작지만은 이제 그 분야가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그러한 분야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하는 틈새가 세계 최고급에 많다. 그 기초가 되는 게 중소기업이 강하다. 에도 시대 때 보면은 일본은 이제 200개 이상의 폰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폰에서 뭐 지폐도 만들고 뭐 기록에 따르면 1600개 종류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일본 지방은 하나의 국가다. 이런 개념이 강했던 그런 전통도 있고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복잡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것도 뭐 사과라고 했을 때 뭐 사과를 생각하냐, 애플 컴퓨터를 생각하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정화하는 그 과정에서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일본의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다양한 산업에서 일본 기업을 추월을 했습니다만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이 이제 종합상사. 종합상사는 일본에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100년 이전부터 확장하면서 지금도 확장하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뭐 주요 종합상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종합상사라는 게 단순히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고 뭐 신흥 개발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신사업을 육성하는데 이제 관점이 되고 있다. 뭐 최근에는 DX도 하고 그린 비즈니스,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3국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본계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60조 원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 대출을 하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뭐 LG나 삼성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한다 했을 때 뭐 미국에 배터리 공장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대가 EV에서 뭐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에 공장 세운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일본계 기업의 홍콩 지점에서 이제 펀딩을 하고 이제 뭐 대출을 한다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글로벌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관점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세계 최대의 가재 선진국이다. 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나 세계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먼저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일본에서 나올 수가 있다. 사실은 일본의 히타치라든지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추월을 당했으니까 솔루션 비즈니스로 많이 변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일본에서 개척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솔루션 비즈니스 그것을 중국 정부가 굉장히 중시하고 히타치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고령화 관련 솔루션 비즈니스나 인프라 비즈니스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뭐 그 일본이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개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세계적으로 강화하자. 특히 노화를 억제하자. 평균 수명이 남성의 경우에 일본에서도 81세 정도가 되는데 이제 건강 수명은 70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년, 8년에서 10년 정도는 뭐 굉장히 아프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것을 노화를 방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드는 거는 노화 현상의 하나로 보고 암이라든지 그러한 질환들을 그래서 노화의 요소를 제거하는 비즈니스를 일본에서 지금 2030년을 대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일본은 고령화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일 협력의 고도화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한일 갈등가 굉장히 심하다.
경제계나 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한일 관계이지만은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한국에서도 굉장히 살만하게 됐다. 이제 주장할 거나 주장하자 이런 인식. 근데 일본의 인식은 뭐 기업은 돈을 벌고 있지만은 한국이 추월을 하고 1인당 GDP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한국하고 일본은 대등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 있고 서로 인식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일 국민 간에는 뭐 다양한 목소리,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업 사이드에서는 협력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통 문제 그리고 한국이 학대됨으로 인해서 뭐 일본의 군사비를 추월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 또 고려하면은 갈등이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발전하려면은 한일 기업 간의 협력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가 비즈니스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한일 다국 간 협력, 뭐 IPEF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다국 간 협력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다국 간 협력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 속에서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해왔던 부분은 일본의 서부장 기업,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성공했다. 물론 하고 있는 비즈니스, 신규 비즈니스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기업들이 했는데 뭐 여기 마지막에 후지킨이라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반도체 위기 속에서 밸브가 중요한데 뭐 이거는 화학 무기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룸이라는 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밸브를 고도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없어서 반도체 못 만든다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이거를 유치했다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조업이 정당화한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고 에너지 상승이 있으니까 괜찮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제조업은 기초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고도화되고 특히 기존의 산업 발전과 다른 우주 통신 분야에서는 우주 기술이 없으면 경쟁력 확보하기도 어렵고 6G 우리가 5G에서 100번 장악했지만은 6G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도 앞으로는 로봇 자율주행가 연결되고 또 우주하고도 연결되는 산업이 IT화한다 할 때 결국은 반도체가 도처에 쓰이게 되는 그래서 반도체 경기 우려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여러 산업에서 쓰이게 되니까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반도체와 달라지는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에서 100건을 산실한 게는 메인프레임이나 가전에서 쓰였던 반도체가 PC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변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대응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의 변화는 로봇에 쓰인다든지 뭐 우주에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양자 컴퓨팅 결국은 양자 컴퓨팅도 궁극적으로는 반도체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냐
한국 산업이 그게 그러한 기술적인 잠재력이 있냐, 기초 기술이 있냐 했을 때, 일본은 아직까지 세계의 로봇 시장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반, 기초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이 강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조업에 전담화되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제 제조업이 줄줄이 이제 전담화됐을 때 무너져간다 했을 때 일본이 그 10년대 미국을 지원했다. 미국에서 배울 거 없다. 자망하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서 배울 거 없다 하다가 이제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특히 일본에서는 우주에서 2,800 km 떨어진 혹성으로 찾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달나라에 있는 핀폰을 총으로 맞춰보라 한 것보다는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사도 이것을 주목하고 있고 또 양자 컴퓨팅 측면에서도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서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도한 정치 논리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칩4라든지 미국의 EV 극상화 정책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한일 간에서 미국에게 좀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 앞으로의 그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린 에너지 차원이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늘 챌린지 하지만은 수익성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보고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코스트다. 자원 에너지 안보는 코스트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하기보다는 일본하고 같이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고, 과거라면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 한일 간의 에너지라든지 휘토류 자원 개발 협력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왔을 때인데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극복하면서 그런 분야에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일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혁신 양상화로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탈탄소화 제조업이 절간 산업에 탄소 제로 한다, 화학이 제로로 한다. 내일 당장 하라 하면은 이제 다 망할 수밖에 없고, 10년 후에 해라 해도 굉장히 절간 생산량이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러한 과제인데, 그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나라도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조 강국인 한일 간에서 협력을 해서 기초 기술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상품화하고 양상화하는데 협력하는데 일본 혼자 하기보다는 한일 간에 협력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일본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에는 수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소를 활용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절간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로 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고 그것을 이제 화석 에너지하고 대체하는데, 그거는 지금 코스트 면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결국은 해외에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우디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지역에서 수소를 운반하는데, 다만 수소가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서는
13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하고 수소를 위한 암모니아의 서플라이 체인을 먼저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수소로 가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미쓰비시 산사에서 지난번에 제안한 건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일본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규모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한국하고 협력하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사이드에서는 일본 정부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3국 협력의 고도화. 한일 간에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각 지역의 공업화를 추진을 하고 그 전력 사업 등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협력을 해서 합작사를 만들고 현지에 있는 이제 전력 회사에게 뭐 석탄 발전을 한 것으로 전력을 판매한다든지 그 석탄 발전소 자체는 뭐 한국 기업이 EPC 건설업자로 컨트랙터로 들어가고 여기에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스를 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전책 자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원활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 이분에 한일 간의 정부에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우에는 거의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가 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 정부 갈등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국 정부 단독으로라도 한일 비즈니스의 제3국 협력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일 정부 간 협력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한일 간의 이점, 미국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동남아라든지 인도 이것을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보안 국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3국 협력이 연결돼야 되고 또한 수소 경제를 한다. 탈탄소화한다 할 때도 이제 제3국 협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최대의 선체공국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은 한일 현황을 극복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미중 마찰, 반도체 공급난, 창원 에너지 불안 이런 과제를 한일이 협력해서 해결하자. 그리고 일본 기업과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차세대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제3국 협력 사업을 신정부에서 신속하게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